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외교로 끝날 게 아니라 갔던 사람이 1, 2년 있다가 2, 3년 되면 본국으로 올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로 전략적으로 장기 기간을 잡아서 전문가들이 뭔가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IAEA 우리가 그 국제 그 원자력 그 행사가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받았던 것이, 일본의 IAEA 담당자가 대표 담당자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교체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전 회의 때 후임자를 데리고 와서 전 국가에 인사를 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그 내정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중국어, 예를 들어서 저는 학회를 활동을 한 6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활동하고 포함을 해서 중국 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회, 우리 국내 1년, 2년에 한 번씩 회장이 바뀝니다. 서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먹기 식이라고 볼 수 있듯이 다 1,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제가 학회 회장이 되면 제 속해 있는 학회에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을 중국 회장하고에, 저는 중국에서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하고의 오랜 지인들입니다. 그럼 한국 회장이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不是这个以前的这个人 그러면 이 사람 옛날 그 사람 아니네. 이거를 몇 번을 하면, 중국은 보통 4년에 연임을 한 번 해서 8년을 보통 합니다. 그럼 우리는 1,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계속 바뀌다 보니 연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외교로 봤을 때는 지금 자료, 저한테는 아주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은 뭐 인터넷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있는가 하면, 혹은 어떤 자료들은 이네들이 인터넷에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거, 어떤 것은 아예 주지 않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 이번에 LPT에 대해서 중국 애들 반응을 저도 물어봤습니다. 쭉 물어봐서 그네들의 의견을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 하나들도 서로 교감이라든가 외교적으로 어떤 이 공식적 채널이 아닌 그 어떤 민간 채널에서의 이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중 협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미세먼지,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미세먼지는 저는 해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국이 1945년, 46년, 또 미국에서 LA 또 미국의 그 미세먼지 대란이 일어났을 때 1952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미세먼지 처음 발생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우리나라 정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이슈가 된 게 우리 2015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PM2.5가 아니라 PM10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몇 개 국가에서는 PM10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관리를 하지, PM2.5는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그럼 지금 봤을 때 우리가 5년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비상저감 조치, 국회 특별법 많은 제도적으로 이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또한 많은 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측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의견이 같은 동의를 하는 게, 한중일 가장 인접해 있는 혹은 북한까지 참여를 시켜서 이 원인이 당신네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미루거나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로 국경 없는 뭐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호흡 공동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서로가 어떤 경계를 풀고 적어도 연구 쪽에는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과학 기술을 쪽에
투자를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에도 유럽에서 이미 50년이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1, 2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적어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또 하나 우리 연구자들 혹은 많은 전문가 또 혹은 유관자들이 적어도 우리가 통계 자국 내에서 나온 연구 성과 발표를 할 때는 아까 중국을 사례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 똑같은 수치라는 것이 그게 좋다고 옳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정제되어 있는 우리 국익과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연구자들이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중앙 어떤 통계를 표준화할 수 있는 통계가 있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가 된다면 우리의 협상 전략을 자꾸 역으로 오픈이 돼서 역공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자들이나 어떤 그 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발표보다는 그거에 대한 사실적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저도 많은 한중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아직도 우월주의라는 표현이 부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기를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포럼이 되더라도 며칠 전에도 중국의 그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이 신라호텔에서 한중 장관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전문가가 발표를 하고 중국 측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뭐 며칠 전 문제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보면 우리는 모든 내부적 자료를 많이 중국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대비 중국에서 우리가 나오는 자료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것 또한 우리가 그네들과의 어떤 뭐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예방과 또 해결은 정책과 또 기술과 또 국민 참여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은 어떤 10년 뒤, 지금 중국에서는요 2035년에 타겟 목표가 뭐냐면 35 마이크로그램, 그건 이제 우리 국제 이제 기준입니다. 2035년에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겠다. 이게 이미 공식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2035년이면 지금 2020년 봤을 때 15년 뒤에 그게 된다면 그 사이는 우리가 그 공개를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예방 차원에도 많은 기술 개발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네들의 미래 기술 또 과학 기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어떤 그 클러스터를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중국은 이미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R&D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과 위성과 관측소, 북경에만 PM2.5 관측소가 1000개가 들어갔습니다. 1000개가. 우리 서울시 과연 몇 개일까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술 투자가 확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뭐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많은 느낀 게, 저는 교류회를 주최를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중복성 행사, 뭐 행사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포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북경 같은 경우 북경의 과학원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북경 하나입니다. 과학원 하나. 그럼 한국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올 때마다 뭐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물론 뭐 포럼 행사도 있고 기술 교류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중복성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은 우리가 외사처라고 보면 됩니다. 대외 국가,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렇고 외국의 국외에서 오는 모든 행사들은 그 전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고 시에서 가고 환경부에서 가고 어디 지자체에서 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중국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복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많은 유효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국에서 나가서 뭐 주재원을 했던 사람이든 기관에 있던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오면 저 한 집으로 가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중국에서의 시간과 많은 투자 또 그런 이 전문성을 왜 우리는 이런 쪽에 각국 환경 분야가 아니더라도 왜 이거를 활용을 못하느냐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외교가 함께 동반이 된다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중국 전문가를 양성을 합니다. 입사를 하면 1년 동안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국 다 다니면서 거기에 보고 들은 거 특성 다 조사하고 사먹고 뭐 등등등 해서 그 보고서만 씁니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적인 또 전문적인 이런 경험을 기업에서도 하듯이 우리는 이미 그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환경 분야만이라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 예산 지원이나 기술 자금 대책이 좀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한중일로만 보더라도 안타깝지만 한국의 환경 기업들 물론 뭐 한국 환경부나 뭐 관련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많은 신기술 지원이라든가 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안 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대국 대비 아직 굉장히 우리는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 전문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된다는 것은 기술력과 동시에 그만한 맨파워와 그만한 또 다양한 수출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 제가 중요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한국 그러니까 측정 기기 요거 제목을 하나 보시면요. 요게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한중일 장관들이 롯데호텔에서 모여서 그 LPT 협약하는 날 이게 똑같은 시간에 11월 4일이네요. 건국대학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환경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한국 환경 측정기기 국산화 기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럼 이렇게 개발한 한국의 우수한 측정기기들을 왜냐하면 가장 미세먼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측정입니다. 정량적인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느냐 낮느냐라는 것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기가 가장 먼저 선투입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 측정기기를 몇 년 동안 거쳐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표도 하고 해외에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이 포럼이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이었는데 그때 제가 발표한 그 내용 중에 이 중국 사례를 제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광동의 광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各级党委和政府要贯彻党中央关于支持民营企业、中小企业发展的政策措施，在政策、融资、营商环境等方面帮他们解决实际困难。也希望民营企业、中小企业聚焦主业，加强自。 자, 이 广州和信仪器股份有限公司等企业的产品。习近平详细了解企业研发。广州和信仪器 요 기업은 제가 요 그림을 그때도 제가 하나 이 기업은 잠깐만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면 광주 광동에 있는 기업인데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실 내용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채용을 해서 우리는 실제 실현을 하고 싶은 개인적 욕심도 있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이걸 만드는 회사를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나운서의 앵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이 지금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사회에 공헌을 엄청 크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자금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해외 수출이라든가 등등의 이러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거를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이것은 앞에 조그만한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 측정기를 싣고 쭉 도시를 한 바퀴 돌면 이 보라색 높은 건 뭐냐면 CO2 배출량이 큰 겁니다. 그 지역. 그러면 이 배출량이 큰 것은 이 차가 한번 돌고 나면 뭐 공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데이터가 바로 거기서 뜹니다. 그러면 일일이 측정할 필요도 없죠. 지금은 우리가 뭐 드론으로 한다고 일부 시범을 해봤습니다만 드론보다도 이 차로 쭉 돌고 나면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CO2 배출량이 급격히 큰 지역은 이렇게 도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돌고 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가서 점검을 실측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배출 농도가 오버가 된다라는 거라든가 그런 어떤 그 규제를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기업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국의 이런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국내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미 실용화가 돼서 많은 대형 플랜트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중국에서 딱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거기도 마찬가지 뭐 우리도 비슷하게 아까 창신이라고 한 것은 창의 기업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됐을 때는 정부에서 용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게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뭐 옛날 알리바바 같은 데가 조그마한 커피숍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개인 창업이 생겨난 것처럼 이 환경 분야에도 많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기술 지원도 그렇고 아까 이제 과연 국내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 요 비슷한 걸 하나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주 이제 재미있는 기술을 제가 저번 달에 실제 갔던 사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직화구이 뭐 옛날 뭐 고등어 사건 때문에 사회가 들썩거렸었죠.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 나오는 배출 연기들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따가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기들이 이런 저감 시설을 거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습진기들이 그대로 유증기들이 발산이 돼서 미세먼지의 큰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싱가포르 99%를 다 여기에서 이 기술이 공급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전기 집진 장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음식점에서 나온 그 기름들이 유증기들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연기와 그 기름 그 가스들이 이 전기 증식 장치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합으로 이 네 개는 용량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더 큰 식당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용량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기름들이 모아져서 바로 이 하부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름이 이렇게 누적이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이 그리스처럼 완전 뻘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만약에 배출이 된다면 목성이나 공기 중으로 스치니가 돼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还有你说那这个正常工作的情况下，现在断电了，然后把它烧回去，那个支压把它烧回去。那大概这个色彩是吧？这个色彩的这个按照大概的费用的多少？这个每个工程不一样，有的是不锈图嘛，저것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기준들은 보시는 것처럼 대기 오염 방지를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히 되어 있고, 근데 여기 중국도 같은 현상이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많은 그 정부에서 관리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근 민원에 의해서 이걸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술적 말씀을 한국하고 우리 중국이 실제 규제 부분, 또 하나는 실용화 부분,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은 싱가포르 최고급 호텔이나 큰 주방이 있는 데는 99%가 다 이 제품이 이미 적용이 돼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규정으로 강화를 하고, 두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그 국내에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국내에 그럼 이런 신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는 배출 연기는 2차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아예 고기를 구울 때 연기를 완전 연소를 시킴으로 해서 연기를 배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저희들은 제안도 하고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많은 이 정책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 상용화가 돼서 지금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왔던 사람들은 엄청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 그 불이 수직으로 해서 불을 양쪽에서 지금 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지금 딱 넣고 한 6분만 지나면은 1차 초벌 부위가 됩니다.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 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6분 뒤에 나온 거를 한 사람이 썰어주고 다시 넣어서 1분만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뭐 옷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여기는 연통시설이 없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속 오염을 줄인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냥 이 국민 뭐 참여, 강요 이게 아닌 이런 것부터 우리는 지원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생활 속 오염도 하나부터 줄이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소규모 시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업소라든가 인쇄소라든가 지금 이제 VOC가 많이 발생되는 시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저는 한중을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좀 보세요. 이 기름은 현재 어떻게 해요? 기름 나온 거 다 그냥 폐수로 버립니다. 하수로. 이 기름은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막잖아요. 저는 이 기술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이걸 보고 야 이거구나. 근데 이거 있으면 뭐하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거 보세요.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뭐 막창 아니면 뭐 양념갈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만 이러한 기술들처럼 물론 중국에서의 대중국 관련된 저감을 위한 우리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소규모 생활 속 오염원부터 잡을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식당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아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대책함은 너무 많아갖고요. 요 장표를 제가 요거는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강연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염원에서는 이렇게 고정 오염원과 이동하는 오염원, 지역적으로 지역 오염원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 2018년에 언론에도 발표가 됐는데, 프랑스의 트루아 공대의 연구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연구진들과 이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무서운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수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1위가 어딜까요? 바로 충남 지역입니다. 이것을 방송에 공개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이 1위입니다. 그게 1년에 51시간씩 수명이 단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충남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엄청 놀랄 일이지만, 물론 다른 인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큰 차이들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통계로 1위가 충남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중국하고 인접했다라는 거, 두 번째 발전소가 모여 있다라는 것이 그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이동 오염원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도 같은 현상이지만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면 우리가 산업시설에서 보면 이산화 황이라든가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자동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비산, 먼지, 시공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농촌에서 태우는 연기들, 그리고 난방, 석탄에서 나오는 난방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LNG로 바꾼다든가, 지금 발전소, 석탄 발전소에서도요, 지금 중국은 다 이제는 가스로 지금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대적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성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각 성이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중에 하나 사례인데, 이게 지금 실시간 시뮬레이션 자료지만, 이 중국 이 감축소에서 이렇게 위성에서 바로 이렇게 쏴줍니다. 위성에서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죠. 검측 측정소가 북경에만 2.5 PM 2.5 측정기가 지금 1000개가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촘촘한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책이 어떤 사례들로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지만 가끔 이제 질문